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협상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북 양쪽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문 대통령, 중앙일보는 재현되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 정부는 현실 직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에 미국은 안보리 소집, 연말 북 ICBM 발사 대비 치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동아일보는 미 2년 만에 안보리 소집, 북 도발은 더 센 압박 부를 것. 한국경제신문은 비핵화쇼 본색 드러낸 북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부터 북미 간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사회가 서두에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혼 당사자이죠. 북미 간 협상 역시 북미가 주인공입니다. 남한은 언제나 한미동맹에 입각해 미국의 입장을 추종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어떤 존재감이나 역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쇼를 말한다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북한이 엔진 실험이나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협상쇼라고 한다면 미국이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이라는 미끼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한 것 역시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이거나 재선을 위한 정치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급증한 청년 실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 낮은 일 학습 병행 비율, 높은 고학력, 니트,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 니트족 비중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OECD가 분석해 놓은 것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핵심은 합당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도 모자라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려 하면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예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용 초대형 거품 예산 자식들의 짐 지우고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자 국채 60조 원이 포함된 513조 원을 지적하고 있고, 단기 저질 일자리 95만 개를 만들고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뒷받침하는데 전체 예산의 35% 들어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제1야당 배제한 예산안 일방 통과, 무너진 협상의 정치, 문화일보는 예산 감시커녕 세금 퍼먹기 나선 행정부 시녀 범여당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예산인가 아닌가는 전년 대비 몇 %가 기준이 아니라 총 GDP 대비 몇 %를 세금으로 걷는가에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분야별, 지역별 배분으로 구분되겠지만 계급적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예간 협상 문제는 지적되지만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문제는 역시 감춰져 버렸습니다. 경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찰 아닌 정권 행동대, 그래서 죄짓고 큰소리 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을 수사한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북콘서트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현직 경찰서장이 선거를 앞두고 북콘서트를 여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진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우중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우중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겨본다 해서 대우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 부채를 견디지 못해 공중분해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세계경영 김우중 회장 보내며 기업가 정신을 돌아본다. 매일경제신문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이 옳았다. 이렇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즉 이윤을 올리는 자본가 정신과 다른 것일까요? 노동자는 인격과 존엄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착취의 대상일까요? 기업가가 재벌을 키웠을까요? 아니면 국가 권력이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 재벌을 육성했을까요? 세상이
넓어 무역을 확장하는 것은 김어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교역을 세계적으로 확장해온 역사였고 그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WTO 마비, 더 거세질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WTA 등등 자유무역을 부르짖다가 다시 지금 보호무역을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주의에 지배되는 세계 무역 질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운동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하다는 진보 언론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는데 계속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운동권에서 벗어난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전에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권을 잃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 또는 수구보수적 패권주의일 뿐이다. 이런 평가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도공사장 출마용 사태가 거듭 보여주는 낙하산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이 얼굴만 팔아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나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 임기 후 5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장을 차기 선거를 위한 놀이터로 생각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현대차 노조의 와이파이 투쟁 전 국민을 안티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먼저 근무시간 중 와이파이 관련한 규칙에 대해 노사 간 협약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 동영상 시청 안전사고 초래할 수 있어서 와이파이를 끊을 것이 아니라 작업 중 동영상 청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정도면 협약이나 규정으로 만든 절차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